회장님은 더 이상 경영 능력이 없습니다. 즉각 퇴진하십시오. 금성그룹 민소연이 주주총회에서 강태희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거지로 변장하고 리조트를 돌아다니다니 태산 회장은 치매라고요. 주주들이 수군거리는 순간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아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범죄자는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민소연의 환경 비리 증거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날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했던 회장과 모든 것을 건 며느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태희는 특수분장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주름진 피부, 구부정한 등, 허연 머리카락. 한 달간 완벽하게 유지될 노인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희는 거울 속 낯선 자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알지. 돈 때문에 다가온 건지, 마음으로 다가온 건지. 내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야. 하지만 도련님께서 아시면 도준이는 몰라도 돼. 그 아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태산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살아온 노인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간 외부 연락은 다 끊어. 리조트 근처 폐가에 필요한 물건만 갖다 놔. 예, 회장님. 비서실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희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보고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선샤인 리조트의 화려한 로비. 수십억짜리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그 한쪽 구석, 소파 뒤편에 태희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깡통 하나.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서요. 태희의 떨린 목소리가 로비 안을 스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데 거지가 들어와? 냄새나잖아. 경비원 불러요.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여기 왜 거지가 있어요? 한 여성이 안내 데스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둘에게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추워요. 잠깐만 쉬다 갈게요. 태희가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움켜쥐었습니다. 경비원이 팔을 잡으려는 순간, 잠깐만요.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엔 안내 데스크 직원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에 또렷한 눈빛.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아 씨, 이 사람은 투숙객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레 태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셨죠? 여긴 손님들이 있어서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따뜻한 데로 모실게요. 태희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동정도 없고 냉정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요? 네, 걱정 마세요. 제 손 잡으세요. 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서아 씨, 뭐 하는 겁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서아는 태희를 데리고
로비 구석의 조용한 자리로 옮겼습니다. 사물함에서 담요 하나를 꺼내 태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세요. 제가 따뜻한 차 가지고 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태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아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왔습니다. 자, 조심해서 드세요.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마워요. 밖이 많이 춥죠? 눈도 오려고 해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드니 이런 날은 뼈가 시려.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라 했지? 윤서아예요. 여기 안내데스크에서 일해요. 서아. 이름 참 곱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근데 갈 데는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죠. 복지관이나 쉼터는요? 그런 데는 사람도 많고 시끄러워서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따뜻한 밥이라도 드세요. 아니에요. 그런 건 받기 미안해서.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서아가 태희의 손에 돈을 꼭 쥐어줬습니다. 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네. 이따 근무 끝나면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좀 쉬세요. 그래. 고맙네, 고마워. 서아가 자리로 돌아가자 로비 매니저가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윤서아 씨, 그 돈 사비로 준 거죠? 네. 제 돈입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리조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태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희는 로비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투숙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손에 든 깡통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투숙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또 저 사람이야? 어제도 있었잖아요. 이런데 왜 거지가 들어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직원 불러요, 빨리요. 로비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안 됩니다. 배고파요, 며칠째 굶었어요. 태희가 매니저의 바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나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매니저가 태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경비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서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아가 태희와 경비원들 사이에 섰습니다. 매니저가 얼굴을 굳히며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윤서아 씨, 비키세요. 이건 당신이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배가 고프시대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리조트 예산으로요? 매니저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돈으로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니저는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근무 시간 외에 하세요. 지금은 업무 중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태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제 근무 끝나려면 2시간 남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태희가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싫어. 지금 당장 밥 줘. 당장 줘. 서아가 당황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 돼.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밥 달라고. 태희가 서아의 유니폼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저 직원은 왜 저러는 거야? 리조트가 왜 이래? 투숙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꾹 깨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서아가 직원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은 반찬과 밥을 급히 포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드세요, 얼른요. 태희는 음식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입가에 묻고 국물이 옷에 흘렀습니다. 서아는 옆에 앉아 휴지로 태희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태희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트림을 크게 했습니다. 휴 살겠다. 그리고 서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네.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올 거고 글피도 올 거야.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가 따뜻하잖아. 밥도 먹을 수 있고. 딱 좋네. 할머니. 왜? 싫어. 싫으면 경찰 불러. 나 여기서 안 나가. 태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네, 거짓말 아니에요. 서아가 일어서려는데 태희가 또 손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 다리가 아파. 여기 좀 봐줘. 태희가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에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보였습니다. 서아가 놀라서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거 소독해야 해요. 잠깐만요. 제가 약 사올게요. 약은 비싸잖아. 괜찮아. 그냥 놔둬. 안 돼요. 덧나면 큰일 나요. 서아가 또다시 뛰어나갔습니다. 인근 편의점에서 구급약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태희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나 이런 거 맨날이야. 태희가 투덜거렸지만 서아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마치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약을 챙겨 태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하루에 2번씩 바르세요. 태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서아가 잠시 말없이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상한 아가씨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딨어. 그래도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꾸민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저편에서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윤서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아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라. 조심해. 서아가 안내 데스크로 돌아가자 매니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인사조치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리조트 규정을 어긴 겁니다. 매니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태희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태희는 여전히 로비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점심시간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국밥이에요.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네. 태희가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청소부 한 명이 로비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서아를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아 씨, 참 착하시네요. 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태희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랑 친한가 봐요. 매일 밥 갖다 주고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청소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직원 휴게실이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안내 데스크 윤서아 말이야. 응, 나도 들었어. 저거지 할머니랑 짜고 뭔가 하는 거래. 설마 진짜 절도? 모르지. 근데 어제 300호 손님이 시계 없어졌다고 난리였잖아. 서아가 휴게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윤서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네, 혹시 300호 시계일 아세요? 시계요? 무슨 시계요? 어제 손님이 고급 시계를 잃어버렸대요. 300만 원짜리.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청소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죠. 근데 그 할머니 짐에서 나왔다는데요. 똑같은 시계가. 뭐라고요? 소문 들었어요. 할머니가 훔친 거 아니냐고. 그걸 윤서아 씨한테 넘기려고 했다는데. 서아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매일 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인데. 그만하세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요. 전 그냥 들은 얘기한 거예요. 청소부가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아는 태희를 찾아갔습니다. 태희는 여전히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할머니, 시계. 아세요? 태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계? 무슨 시계? 300호 손님 시계요. 할머니 짐에서 나왔다던데요. 아, 그거? 태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가지고 계세요? 주웠어. 복도에 떨어져 있길래. 그럼 프런트에 맡기셨어야죠. 왜? 내가 주웠는데 내 거지. 태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쉬며 태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건 절도예요. 주인한테 돌려줘야 해요. 싫어. 이거 팔면 한동안 밥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희는 서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너도 나 의심해? 다들 나 도둑이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전 할머니 믿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태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거 정말 비싸 보이네. 네, 그래서 더 돌려줘야 해요. 서아가 시계를 받으려 하자 태희가 손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직접 줄게. 너한테 피해가면 안 되니까. 할머니, 가봐. 내 근무 시간 다 됐잖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경영지원팀에서 서아를 호출했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서아 씨 300호 시계건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거지 할머니랑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도와드리는 사이입니다. 도와준다는 게 절도를 공모하는 겁니까?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전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매일 같이 붙어 다니면서요? 팀장이 서류를 서아 앞에 던졌습니다. 이미 경고 한 번 받았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해고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할머니랑 접촉 금지입니다. 어기면 바로 해고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경고장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서아는 멀리서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태희도 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태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은 다음 날 서아는 근무 중에 태희를 외면했습니다. 태희는 로비 한복판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물 좀. 투숙객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안내 데스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저분 좀 내보내요.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안 돼요. 경비원 2명이 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태희가 바닥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경비원이 태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요. 서아가 안내 데스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매니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윤서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면 안 돼요. 경고 2번 받았죠? 한 번만 더면 해고라고 했잖아요.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서아가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희는 서아를 올려다봤습니다. 너 해고당할 텐데. 괜찮아요. 서아가 태희를 부축해 천천히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니저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윤서아 씨, 당장 돌아오세요. 서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방,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아는 태희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세요. 제가 따뜻한 거 사올게요. 너, 왜 이래? 일자리 잃을 텐데.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바보 같은 애. 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인근 편의점에서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사왔습니다. 태희의 손에 핫팩을 쥐어주고 음료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따뜻하게 계세요. 너, 돈은 어떻게 하려고? 다른 일 찾아보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가 태희의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들어가 봐야 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 거예요. 미안해. 다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서아가 일어서려는데 태희가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아무것도 없는 거지한테.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 어렸을 때 엄마도 할머니처럼 힘들게 사셨어요. 아프고 배고파도 참으시고 전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이번엔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잖아요. 태희는 서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태희의 손을 꼭 잡아주고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들어갈게요. 몸 조심하세요. 서아가 리조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희는 벤치에 앉아 서아가 사준 음료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리조트 안 경영지원팀장이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최종 경고 무시하고 다시 그 할머니를 도왔죠? 네.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해고 통보받을 거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해고 통지서를 서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개인 물품 정리하고 퇴사 서류 처리하세요. 서아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몇 안 되는 개인 물품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리조트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태희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자 태희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너 정말 해고당한 거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다른 일 찾아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태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자개 보석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 할머니, 이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야. 너한테 주고 싶어? 태희가 보석함을 서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서아는 보석함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너야말로 고마워. 이 할멈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태희가 서아를 꼭 안아줬습니다. 서아도 태희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희가 서아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가봐. 춥잖아. 할머니도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그래. 그럴게. 서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태희는 서아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태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리조트 인수 준비 시작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서아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자개 보석함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건가요? 서아가 보석함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도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나야. 괜찮아? 도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리조트에서 해고당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자리 하나 알아볼게. 잠깐만 기다려. 아니야.
나 혼자 찾아볼게. 서아야. 도준아, 나 괜찮아. 정말이야.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끄는 서아는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비서실장이 강태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선샤인 리조트 인수 계약서입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태희 앞에 놓았습니다. 태희는 거지 분장을 완전히 지우고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 태산그룹 회장 강태희였습니다. 박 이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누군지. 좋아. 당분간 비밀로 해. 태희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붓으로 쓴 이름이 힘차게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윤서아는 재취업 준비 중입니다. 부당해고 이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이사 신상 조사는 횡령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협력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도 곧 필요할 거야.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조트 전 직원 긴급 소집 명령 내려. 일주일 후 무슨 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소유주 인사. 태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선센인 리조트. 박 이사가 회의실 단상에 섰습니다. 리조트 전 직원 5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 소집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박 이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리조트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께서 저를 총지배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 이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리조트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능력 없는 직원은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해고된 윤서와 같은 직원 말입니다. 리조트 규정을 무시하고 거지를 끌어들여 이미지를 실추시켰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직원이 있으니 리조트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낯선 노인 거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야? 직원들이 당황해 일어섰습니다. 박 이사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경비, 저 사람 당장 내쫓아.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 거지를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노인 거지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 이사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박 이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 거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 안 나? 나야. 네가 쫓아낸 거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거지가 얼굴의 분장을 과감하게 찢어냈습니다. 고급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 태산그룹 회장 강태희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숨도 쉬지 못하고 태희를 바라봤습니다. 박 이사가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냐고? 내가 이 리조트 새 주인이야. 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이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태희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윤서아라는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지. 태희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박 이사의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협력사 리베이트, 비품 횡령, 허위 보고서 작성. 증거가 산더미야.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 이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경비, 저 사람 내보내. 경비원들이 박 이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 이사의 애원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희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리조트는 내가 경영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은 모두 복직시킬 것이다. 태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아를 여기 데려와. 30분 후 서아가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준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서아는 서둘러 왔습니다. 도준아, 무슨 일이야? 로비에서 기다리던 도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곧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돼? 대체 무슨... 도준이 서아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당황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준아,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돼. 해고당한 사람이잖아. 괜찮아. 들어가. 도준이 서아를 밀었습니다. 서아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상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날카로운 눈빛과 강한 카리스마. 서아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서아 씨, 태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누구세요? 나야. 기억 안 나? 태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자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제가 드린... 그래, 네가 준 거 맞아. 서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할머니? 응, 나야. 태희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회장님이... 미안해. 널 속였어.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손을 빼려 했지만 태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내 아들 도준이의 결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돈을 보고 다가온 건지, 사람을 보고 다가온 건지. 서아는 도준을 돌아봤습니다. 도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준아, 너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는 알았어. 근데 시험에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프다고 한 것도 배고프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내 마음을 시험한 건 맞지만 네가 보여준 친절은 진짜였어. 태희가 서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너는 나를 거지로 봤을 때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 모든 걸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지켜줬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아가 흐느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야. 세상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 태희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통과를 넘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아는 태희의 품에 안긴 채 계속 울었습니다. 태희가 서아를 놓아주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윤서아 씨입니다.
오늘부터 이분의 해고는 무효입니다. 명예도 완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리조트는 내 아들 한도준과 며느리 윤서아의 결혼 선물입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리조트 전체를 너희 둘에게 줄 거야. 결혼 선물로. 도준도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그래. 너희가 함께 경영해. 서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리조트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태희가 서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이 보석함 기억하지? 태희가 자개 보석함을 서아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주신 이 보석함은 내 어머니 유품이야. 내 어머니 유품과 똑같은 문양이라고 했지? 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어. 서아는 보석함을 받아들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희가 서아를 다시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내 딸. 태희가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준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회의실에 따뜻한 박수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서아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 서아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고마워요. 태희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리조트는 윤서아의 마음처럼 따뜻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세요.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태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서아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리조트 인수 발표 다음 날 태산그룹 본사 비서실장이 급히 태희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태희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금성그룹 민소연 전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태희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소연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강태희 회장의 최근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지로 변장해 리조트를 돌아다니고 충동적으로 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희 금성그룹은 태산그룹의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태희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태희가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민소연 그 여자가 또 시작이구나. 회장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는 2주 금요일입니다. 알았어. 준비해. 같은 시각 서아는 리조트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응? 무슨 일이야? 도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아가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 뭐? 무슨 소리야? 도준이 휴대폰을 서아에게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태산그룹 강태희 회장, 치매 의혹 금성그룹, 적대적 M&A 시사.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제 때문인가요?
아니야. 민소연이 기회를 노린 거야. 민소연이요? 내전 약혼녀야. 금성그룹 후계자지. 서하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하야, 넌 신경 쓰지 마. 위험할 수 있어. 안 돼요. 어머니를 도와야 해요. 서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이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정말 위험해. 민소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괜찮아요. 전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서하의 눈빛이 강했습니다. 다음 날 리조트. 서하는 과거 근무했던 시설 관리팀을 찾아갔습니다. 팀장이 서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하 씨, 웬일이세요? 팀장님, 리조트 건설할 때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서류요? 무슨 서류요? 환경 관련 서류요. 고객 불만 기록도 필요해요. 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팀장이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고맙습니다. 서하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환경평가 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록, 고객 불만 접수 내역.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환경문제 해결 대행업체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서하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금성그룹 계열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소연. 서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녁, 태희의 집. 서하가 태희를 찾아왔습니다. 태희가 놀라며 서하를 맞았습니다. 서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서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희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건 리조트 건설할 때 환경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금성그룹이 불법으로 처리했어요. 태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찾았어? 리조트 오래된 서류를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대행업체 연락처도 있어요. 서하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증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희가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야, 위험해. 민소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전 어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서하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희는 서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보다 작아요. 서하가 태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준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하가 찾은 게 진짜라면 민소연을 무너뜨릴 수 있어. 태희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비서실장 불러. 법무팀도 소집해. 네, 어머니. 도준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태희가 서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하야, 넌 이미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이야. 어머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깔렸지만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민소연이 최전방 좌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태산그룹은 끝이야. 민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단상에 태희가 올라섰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거지 분장을 했다던데 정신이 온전한 게 맞나? 민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태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리조트를 인수하셨습니까? 그것도 거지로 변장까지 하시면서요. 주주들의 시선이 태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험이요?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시험을 하신 겁니까? 민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사비로 인수했습니다. 회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경영 능력이 없으십니다. 민소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행동은 치매 초기 증상과 일치합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나요? 아직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민소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주주 몇 명이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서아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희가 서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아입니다. 회장님 며느리입니다. 서아가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환경규제 위반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선샤인 리조트 건설 당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금성그룹이 환경규제를 회피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를 지시한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소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서류야. 조작이 아닙니다. 서아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중년 남성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는 당시 환경대행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금성그룹 민소연 전무의 지시로 불법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남성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도 금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박 이사와 민소연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민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민소연 전무님, 회장님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기 전에 본인의 범죄 행위부터 해명하시죠. 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민소연을 돌아봤습니다. 민소연이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걸 막아. 변호사들이 당황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태희가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소연 전무, 당신은 환경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고발될 것입니다. 태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리 치워. 나 안 가. 민소연이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희가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며느리를 시험한 것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며느리를요. 태희가 서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태희 옆에 섰습니다. 윤서아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닙니다. 태산그룹의 미래입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대강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태희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도준이 단상으로 올라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서아야. 정말 잘했어. 도준아.
서아가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주총회는 태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소연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박 이사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저녁 태희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아야, 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더 많아요. 아니야. 넌 나를 구했어. 회사도 가족도. 태희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도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 응,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희는 서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험한 게 아니라 서아가 나를 시험했구나. 거지 회장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희는 자신의 70세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자 은퇴식입니다. 태희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계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태희가 손을 들어 도준과 서아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아들 한도준과 며느리 윤서아를 선샤인 리조트 부문 공동대표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준과 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아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닙니다. 태산그룹을 구한 영웅입니다.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서아야. 내 딸이 되어줘서. 태희가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석 달 후, 봄. 선샤인 리조트 해변. 도준과 서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아가 태희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태희가 서아를 도준에게 인계했습니다. 잘 부탁해, 도준아. 네, 어머니. 서아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도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도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준아,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이 앞줄에 앉아 축하했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아 씨, 정말 축하해요. 시설 관리팀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서아가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로 연장. 태희가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자개 보석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거 기억하지? 네, 어머니. 어떻게 잊겠어요. 태희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리조트 사무실 열쇠야. 이제 내 거야. 어머니, 너와 도준이가 함께 만들어가. 따뜻한 리조트로. 서아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 넌 할 수 있어. 태희가 서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서아와 도준은 리조트를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태희가 서아에게 준 자개 보석함이 전시됐습니다.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심과 진심의 상징. 서아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보석함을 바라봤습니다.
거지 할머니로 만났던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켜보고 계시죠? 서아가 보석함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오늘 회의 자료 봤어? 응, 봤어. 고객 만족도가 또 올랐더라. 내 덕분이야. 도준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덕분이지.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서아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희의 집. 태희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선샤인 리조트 분기 보고서입니다. 어떤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고객 만족도도 업계 1위입니다. 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서아야. 윤서아,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직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태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소연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금성그룹에서도 퇴출됐습니다. 그래. 태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태희의 집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아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아가 태희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서아야. 제가 더 감사하죠. 3사람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태희가 숟가락을 놓고 2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됐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진심이야. 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난 여전히 차가운 사람이었을 거야. 태희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바꿨어. 사람을 돈이 아닌 마음으로 보게 됐어. 어머니.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도준이 2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그래, 함께하자. 우리 가족. 3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거지 할머니에게 따뜻한 수프를 건넸던 날, 해고 통보를 받았던 날, 자개 보석함을 받았던 날, 모든 게 운명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자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와 태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2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서아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지 회장의 시험은 서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건 태희였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된 회장. 차가운 사업가가 아닌 따뜻한 어머니가 된 태희. 태상그룹은 이제 단순한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선샤인 리조트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서아는 보석함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도준 옆에 누웠습니다. 도준이 잠결에 서아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서아야. 나도 사랑해, 도준아. 2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거지 회장과 며느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회장의 극단적인 시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킨 며느리. 강태희는 윤서아의 인품을 시험했지만 결국 배운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법을 말이죠.
서아가 베푼 작은 친절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태산그룹 전체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아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의 도리를 지킨다면 그 선택이 언젠가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태희 같은 분이 나타나 그 진심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